처음에 A로 출발해서 4개 줄 세우면 A로 출발하는 사전식 배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4팩토리얼 가지. 그럼 B로 출발해서 4자리 4팩토리얼 가지. C로 출발해서 4개 4팩토리얼 가지. 맞습니까? 되고 있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D로 출발하는 거 나왔어. 그래서 D로 출발한다고? 좋아. 그러면 D로 출발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여기가 A가 나오겠죠. 그럼 A가 나와서 몇 개? 3칸을 줄 세우는 거 3팩토리얼. A가 나와서 그 다음 D 다음에 B가 나와서 3개 줄 세우는 거 또 3팩토리얼. 그리고 났더니 뭐가 나왔어? D 다음에 뭐가 나왔어? C. DC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DC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A가 나와서 줄 세우는 거 2칸 줄 세워야 되니까 뭐야? 2팩토리얼까지. 그 다음 DC 그 다음에 B가 나오죠. B가 나왔네. 맞아요? 그러면 D, C, B면 A, E와 E, A가 있겠죠? 맞습니까? 되고 있니? 자, 그래서 4팩은 몇 가지야? 24가지. 맞니? 24가지에 3가지니까 얼마예요? 72가지인가요? 맞아요. 그럼 72가지에 3팩은요? 6가지. 6가지 2가지니까 얼마야? 12가지. 얘는 2가지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고. 그러면 86, 87, 88번째.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얘는 몇 번째? 88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에서 뭐 했어? 그럼 100번째는 뭐니? 라고 물었어요. 100번째 나오는 놈은 누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자. A로 출발해서 4개를 만들어내면 몇 가지? 4팩토리얼 개. B로 출발해서 4개를 만들어도 4팩토리얼 개. C로 출발해서 4개를 만들어도 4팩토리얼 개. D로 출발해서 4개를 만들면 몇 개예요? 또 4팩토리얼 개. 그럼 지금 24개씩 4개씩 했으니까 얼마야? 여기까지가 96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몇 번째 거 찾으면 돼? 네 번째 거 찾으면 되죠. 그럼 A, B, C, D로 했으니까 E로 출발하겠네. 그럼 그 다음 누구는 누구야? A, B, C, D겠죠. 그 다음 놈은요? E, A, B, D, C인가요? 그 다음 놈은요? E, A, C, B, D가 되고요. 그 다음 놈은요? E, A, C, D, B가 돼서 얘가 100번째 놈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E, A, C, D, B가 됩니다. 됐어요? 이런 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어렵지 않아. 소영아, 눈 뜨고 어렵지 않아. 자,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125번. 자, 125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 5 이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그때 이 3자리 자연수 전체의 합입니다. 네? 내가 뭐 하자고? 여기서 몇 개의 자리? 3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그거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하래. 되고 있습니까? 괜찮니?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맨 처음에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수는 몇 개가 있죠?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수는 몇 개가 있어? 나머지 두 자리에 뭐 하면 돼? 4개 중에 2개 줄 세우면 되잖아. 몇 가지의 경우 수? 4P 2가지. 맞습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줄 세우면 돼. 그럼 얼마야? 12가지가 있겠죠. 맞습니까? 되고 있니 얘들아? 즉 다시 해서 내가 여기 쓸게요. 123 132 124 142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나온대. 그래 놓고 나중에 이런 12개 이거 다 더할 거예요. 맞아요? 다 더할 건데 얘들아 123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100 더하기 20 더하기 3 맞아요? 130이면 100 더하기 30 더하기 2 140이면 100 더하기 20 더하기 4 맞아요? 맞니? 이런 걸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얘들은 나중에 더하고 얘들은 남겨두고 나중에 더하자. 나중에 더하고 이 100만 더해볼까?
100을 몇 번 더했다는 얘기야? 12번 더했어요. 맞습니까? 100을 12번 더했어. 그럼 얘들아 맨 앞에가 뭐가 와? 이제 1이 아니라 뭐가 와? 맨 앞에가 2가 오는 경우 수 몇 가지? 12가지. 맞아요. 그 말은 다시 해서 213이면 200 더하기 10 더하기 3이 몇 개? 200 더하기 10 더하기 3 한 개. 또 20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3 1 한 개.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200만 더하면 이건 나중에 더하고 200만 더하면 200을 몇 번 더하면 돼? 12번 더하면 되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니? 자, 그러면 끝났어요. 맨 앞에 3이 오는 것도 몇 가지? 맨 앞에 4가 오는 것도 몇 가지? 맨 앞에 5가 오는 것도 몇 가지? 자, 그러면 결국은 100 얼마가 12개, 200 얼마도 12개, 300 얼마도 12개, 400 얼마도 12개, 500 얼마도 12개인데 여기서 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는 내비두고 조금 이따 더하고 100의 자리의 숫자만 다 더했어. 그럼 100을 12번 더하고 200도 12번 더하고 300도 12번 더하고 400도 12번 더하고 500도 12번 더하겠지? 그래서 결국 얼마가 돼?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을 몇 번 더하시면 돼요? 12번 더하시면 되죠. 이해되고 있어? 자, 이번 이렇게 해보자. 가운데 놈이 1이 나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213, 214, 215, 312, 314, 315 알겠니?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가운데 놈이 1이 나오는 경우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서로 다른 1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줄 세우면 되니까 역시나 몇 개 나와? 또 12개 나와. 맞아요? 그럼 가운데 자리가 2가 나오는 경우 수는 몇 개야? 12개야. 가운데가 3이면 4면 5면 12개라고. 맞니? 그럼 이번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나중에 더하고 이미 100의 자리는 다 더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10의 자리에 있는 놈들만 다 더하자. 10의 자리에 있는 놈 다 더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10, 20, 30, 40, 50을 더한 거를 몇 배 하시면 돼요? 또 12배 하시면 되죠. 맞아요? 자, 이번에 1의 자리에 2 나온 거 몇 개? 12개. 2, 3, 4, 5, 12개. 맞아? 그럼 나는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있는 1이 다 더했잖아. 그럼 1의 자리만 구하면 1의 자리 몇 개 있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 2, 3, 4, 5가 사이좋게 몇 번씩? 또 12번씩.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구하고 싶은 답이야. 이해하고 있니? 자,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전식 배열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죠. 지울게요. 수영도까지 일단 얘기했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특정 조건이 있는 수열. 조건이 있는 수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준대요. 자, 그 조건 중에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하는 조건을 준대요. 됐습니까? 자, 이웃하는 조건을 주면 무슨 생각하면 돼? 이웃하는 애들끼리 먼저 줄 세우고 걔네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웃하면 이웃하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먼저 줄 세우고 걔네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형 4번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4번 보시면 93번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 2명, 1반 2명, 2반 학생 3명, 2반은 3명, 3반 학생 또 2명 있습니다. 3반 학생 또 2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데 얘네를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근데 같은 반 학생끼리는 이웃하게 서요. 됐어요? 1반은 1반끼리, 2반은 2반끼리, 3반은 3반끼리 이웃할 거야. 아니? 그래서 뭐 하면 돼? 1반 학생 2명을 먼저 줄 세웁니다. 지네끼리 이웃할 거니까. 2반 학생 3명을 줄 세울 거예요. 3반 학생 2명을 줄 세울 거야. 됐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난 뭐해?
그리고 나서 뭐해? 1반, 2반, 3반이 지들끼리 손잡고 덩어리로 있는 거야. 맞니? 그럼 그 세 반을 뭐 하면 돼? 줄 세우면 되죠. 되고 있습니까? 이웃하는 애들끼리 먼저 줄 세우고 그리고 걔네를 덩어리로 생각해서 전체를 줄 세우시면 되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다시 97번 볼게요. 자, 1, 2, 3, 4, 5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여 순서대로 A1, A2, A3, A4, A5라고 했습니다. 그때 4개의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다시 A1, 2, 3, 4, 5 이 다섯 개 줄 선 거를 뭐 했어? A1하고 A2를 곱하고요. A2하고 A3를 곱하고 3하고 4 얘를 곱하고요. A4하고 A5를 곱합니다. 이 중에 최대값을 m이라고 했어. 근데 m이 얼마야? 이 4개의 숫자 맞니?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 중에 최대를 얼마래? m이라고 했는데 그 n값이 얼마가 되는 경우? 2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버려요. 되고 있니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최대가 20이 된다는 얘기는 이웃한 두 숫자가 뭐 하면 돼? 4하고 5란 얘기잖아. 그럼 이 말은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다섯 개 중에 4하고 5는 뭐야? 이웃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4하고 5가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 수 4하고 5를 줄 세워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 1, 2, 3, 4하고 5를 하나의 덩어리로. 그래서 몇 개? 4개를 줄 세우시면 되죠. 되고 있는 거니? 괜찮아요? 자, 요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 이제 사전식 배열, 아니, 사전식 배열이 이웃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다. 애를 먼저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몇 번을 보시냐면, 이것도 뭐 설명할 거 없죠? 98번 그냥 보면 돼요.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하지 않게끔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98번 보시면, 남자 몇 명? 남자가 3명. 여자가 몇 명이요?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를 뭐 했어?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남자끼리는 이웃하든 상관없어. 근데 여자는 이웃하지 않는데. 됐어요? 여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 먼저 남자 3명을 줄 세웁니다. 얼마? 3팩토리얼. 남자 3명 A와 B와 C가 줄 섰어요.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몇 곳이 있어? 하나? 맞아요? 아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맞아? 그래야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곳이 있어? 이 4곳 중에 뭐? 여자 2명을 줄 세우면 돼. 얼마 하면 돼? 4P. 됐어요? 다음 101번. 자, 101번을 보셨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에 A, B, C, D 4사람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야. 의자가 몇 개? 8개. 8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A, B, C, D 4명이래. 그런데 이 4명의 사람이 뭐 하자고? 이웃하지 않게 앉는데. 맞아요? 됐어? 자, 상황을 바꿉시다. 얘들아, 의자 8개가 쭉 놓여져 있는데 그 놓여져 있는 의자에 A, B, C, D 4명이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일단 A, B, C, D 4명을 줄 세울게요. 되고 있니? 4명을 줄 세우면 4팩토리얼. 그러면 A, B, C, D라고 만약에 줄 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어요? 이 줄 쓴 거에 앉아야 되니까 얘네한테 의자 하나씩 줘요. 그냥 의자 8개는 어차피 다 똑같은 의자니까. 됐어? 괜찮니 얘들아? 그래 놓고 얘네가 뭐 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니까 뭐 하면 돼? A하고 B 사이에 의자 하나를 무조건 또 갖다 놔요. A하고 B 사이에 의자 하나를 또 갖다 놔요. C하고 D 사이에 또 의자를 갖다 놔. 맞아? 그럼 나 의자 몇 개 썼어? 3개.
A, B, C, D 4명이 앉았고 하나, 둘, 세 개 의자를 더 쓴 거잖아. 몇 개의 의자를 썼어요? 7개의 의자를 썼어. 그럼 의자 몇 개 남았어? 그럼 남아있는 이 한 개의 의자를 어디에? A 앞에다가 놓을 수 있죠. 네. 혹은 A하고 B 사이에 의자 있지만 여기에 의자 하나를 더 끼워서 넣을 수도 있지. 네. B하고 C 사이에 의자가 있지만 거기에 다시 의자 하나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지. 네. C하고 D 사이에 다시 의자 하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D 뒤에다가 의자 하나를 넣을 수도 있죠. 듣고 있니? 듣고 있어요? 알아먹고 있는 거야? 다시 똑같은 의자가 8개 4명이 앉을 건데 4명이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의자 다 뺐어. 의자 다 빼고 일단 니네 4명 줄 서. 줄 쓴 다음에 의자 하나씩 줘. 그런 다음에 이웃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의자 하나씩 끼워 넣어. 그랬더니 의자는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남은 의자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놓을지만 고민하면 되죠. 몇 가지의 자리? 5개의 자리 중에 의자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교대로 선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대로 선다고요. 교대로 선다 같은 경우에는 유형 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3번. 자, 103번을 보시면 남자 몇 명? 2명과 여자 몇 명? 3명이 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설 때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입니다. 간단해. 남자 몇 명? 2명. 맞니? 여자 몇 명? 3명. 맞아요. 남자 2명 줄 세워. 여자 3명 줄 세워. 그런 다음에 뭐해? 깍지 껴. 그럼 교대로 쓰잖아. 맞습니까? 남자 2명 줄 세워 2팩토리얼. 여자 3명 줄 세워 3팩토리얼. 그리고 곱하는데 깍지 끼면 끝. 맞아? 예를 들어보자. 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남자가 5명, 여자도 5명. 쉽게 생각해. 교대로 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자 5명 줄 세워, 여자 5명도 줄 세워. 그런 다음에 깍지 껴. 깍지 끼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5팩 곱하기 5팩 하고 나서 2를 곱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06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06번을 봤더니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있대요. 자,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일렬로 서는 방법의 수가 A. A는 뭐라고? 양 끝에 남자가 온대. 맞아? 5명을 줄 세울 건데 어떻게 줄 세워? 남자 오면 돼. 나머지 3명은 여기에 줄 서면 돼. 그럼 양 끝에 남자가 오려면 3명의 남자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면 되죠. 양 끝에 먼저. 맞아? 그래서 얼마? 3P2 곱하기. 그리고 남아있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 그냥 가운데 줄 세우면 돼요. 3팩토리얼. 이게 A의 경우수. B는요.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일렬로 쓴대. 이번에는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남자 3명 먼저 줄 세워. 맞습니까? 남자 3명 먼저 줄 세우고 나서 뭐해? 그 사이 4군데에다가 여자 2명 줄 세우면 돼. 4P.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C. C는 뭘 구하래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남자 3명 줄 세워, 여자 2명 줄 세워, 꽉지 껴. 꽉지 끼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룹이 사이즈가 다르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교대로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번엔 뭘 볼 거냐면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특정 조건부터 볼까? 몇 번째지? 3번째, 그럼 4번째겠죠. 자, 이번엔 뭘 보시냐면요, 유형 7번의 내용,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4번째 경우. 이 특정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 안에서 그냥 조건을 줘요. 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라고 조건을 준다고요. 됐어? 그 조건을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유형 7번에 이제 107번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자. 그 조건에 맞게끔만 생각해주면 돼. 6개의 문자 A, B,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대.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뭐가 와? 자음이 온대요. 자음이 뭐야? 모음이 아닌 거 맞니? 모음이 뭔데? 아예요. 아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음은요. 아, 에.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다 자음이 되겠죠. 그러면 B, C, D, F.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자음, 그리고 줄 세우고 자음. 맞습니까? 양 끝에 자음이 오니까 뭐 하면 돼? 자음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 먼저 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몇 개를? 4개죠, 4개? 4개를 줄 세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되고 있니? 다음 113번 볼게요. 자, 113번을 봤더니 휴일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우, 민우 5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간대요. 자동차가 몇 인승이래? 5인승. 5인승으로 앞좌석이 2개, 뒷좌석이 3개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운전은 아버지 또는 엄마만 할 수 있대. 여기가 운전석이야. 그럼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건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앉을 거고요. 연우와 민우는 뒷좌석에만 탈승할 수 있대요. 연우와 민우는 뒷좌석에만 탈 수 있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5명이 자동차에 앉는 방법의 수죠? 그럼 먼저 뭐 하면 돼? 일단 여기 앉히면 되지. 아버지, 엄마 둘 중에 한 명 앉아. 2가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연우랑 민우는 이 3자리 중에 몇? 2자리 앉아야 된다며. 그래서 얼마야? 3P. 그럼 3명 앉았어.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어. 2명 그냥 앉히면 돼요. 얼마? 2팩토리얼. 됐습니까? 끝. 되고 있니? 그래서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117번 보자. 자, 117번을 봤더니 혜영이, 선우, 명화, 민호네요. 민호, 다음에 민희. 좀 어렵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첫 번째 가의 경우의 수. 가는 뭐였냐면 혜영이랑 선우랑 명화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 수를 A라고 해보자. A래. 뭐 한다고? 혜영이, 선우, 명화 이웃한대. 이웃하니까 뭐 해야 돼? 3명이 먼저 줄 서야 되죠? 이웃하는 3명이 줄 서야 되지? 그래서 지들끼리 손잡아서 하나의 덩어리. 그럼 이 덩어리와 민호, 민희. 그래서 몇 개? 다시 3팩을 해주시면 되죠. 되고 있는 거 맞니? 다음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혜영이,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어. 이번엔 B라는 경우수를 구할 건데 혜영이랑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있어서 얘네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할 거야. 됐어요? 그런데 얘들아, 혜영이 선우일 수도 있지만 선우 혜영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혜영이랑 선우를 먼저 줄 세워야 돼. 2가지. 그러면 혜영이랑 선우를 줄 세웠어. 그럼 남아있는 3명 중에 1명을 여기에 끼워야 되죠? 그래서 3가지. 그럼 얘네 3명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2명과 한 덩어리. 그래서 3팩토리얼. 맞습니까? 다의 경우수. 자, 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혜영, 선우, 명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혜영, 선우, 명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야. 이게 5번째. 무슨 경우수? 여사건의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언제 세는 거야? 언제 쓰는 거야?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언제 써요? 그래, 한글로 얘기하면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보통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는 경우죠. 근데 적어도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사건은 언제 쓰냐면 언제 쓴대? 귀찮을 때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 어떻게 하자고? 배반 사건 분류하자고. 맞니?
그래서 A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배반 사건 분류했더니 배반 사건 분류가 101가지야. 그럼 101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는 이래요. 두 번째 경우는 이래요. 이렇게 해서 101가지를 다 구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전체 경우수에서 A 사건이 아닌 여사건의 경우수, A가 아닌 사건의 경우수를 구할 거야. 근데 A 사건의 A가 아닌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이 A가 아닌 놈에 대하여 배반 사건 분류했더니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A 사건을 배반 사건 분류한 101가지를 구하는 것보단 전체 경우수에서 A가 아닌 여사건,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 배반 사건 분류한 세 가지를 구하는 게 편하죠? 그럼 이걸 직접 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럴 때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쓴다고. 그런데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생각해봤더니 A 사건 경우의 수를 배반 사건 분류했더니 세 가지 경우가 나왔대. 아 그럼 귀찮은데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했더니 전체 경우 수에서 A가 아닌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배반 사건 분류했더니 70가지가 나왔어. 그럼 이걸로 할 거야? 아니잖아. 적어도라는 얘기가 있어도 이걸로 하지 않고 그냥 직접 구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다는 건 주로 적어도라고 얘기가 나오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할 거야. 그치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알겠니? 누가 더 편한지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C라고 할게요. C에서 뭐라고 했냐면 혜영이랑 선우와 명화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는 경우야. 이번엔 뭐 하냐고?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있어요. 그럼 난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수에서 전체 빼주면 돼요. 뭘 빼주면 돼? 양 끝에 누가 오지 않으면 돼? 선우, 명화, 혜영, 선우, 명화가 아무도 안 오면 돼. 양 끝에요. 혜영이랑 선우랑 명화가 양 끝에 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 세 명이 양 끝에 모두 안 오니까 누가 오는 거야? 혜영, 선우, 명화니까 민호랑 민희가 양 끝에 오는 거죠? 네. 됐어? 다시 갑니다. 전체 경우수는 5명 줄 서는 경우수니까 5팩토리얼이야. 여기서 뺄 거예요. 양 끝에 누가 온다고? 민호, 민희가 오면 되니까 두 가지. 그리고 남아서 혜영, 선우, 명화 3명이 줄 서면 되죠. 됐습니까?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A, B, C의 값을 구해서 대소관계 비교해 줄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여사건의 경우의 수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 유형 9번을 여사건의 경우의 수 했으니까 유형 9번을 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하면 잠깐 쉴 수 있어요. 쉬어도 되죠? 자, 127번 볼게요.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고 있습니다. 127번에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어요.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요. 자음과 그러면 모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모음이 뭐 있니? 아, 에까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B, C, D가 자음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요. 그럼 난 뭐 하면 된다고? 전체 경우수 5개를 다 줄 세워요. 거기서 뺄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니까 양쪽 끝에 뭐가 오면 돼? 모음이 오시면 됩니다. 그럼 둘 다 모음이 오려면 A, E를 여기에 줄 세우면 되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음 3개를 여기에 줄 세우면 되니까 3팩토리얼. 갖다 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되고 있니 얘들아?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엔 133번. 자, 133번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수학책이 3권 있고요. 영어책을 2권 있습니다. 영어책이 2권 있고요. 얘네를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수학책 중에서 적어도 2권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수학이 3권, 영어가 2권. 얘네를 수학책 중에서 적어도 2권이 이웃한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얘네 5권을 책꽂이에 꽂을 거야. 전체 경우 수는 얼마라고? 5팩토리얼이요. 그런데 뺄 거야.
수학책이 적어도 2번이 이웃하니까 수학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빼면 되지. 나는 여기서 뭘 빼면 된다고? 수학은 이웃하지 않는데. 수학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수학이 3권이고 영어가 2권인데? 그래서 뭐 하면 돼? 영어 2권 줄 세운다고 하니 영어 맞습니까? 영어 2권 줄 세우고 나서 영어와 영어 사이 몇 곳? 3군데가 있죠? 여기에 수학책 꽂으면 되죠. 맞습니까? 영어 2권 줄 세워. 그리고 나서 수학책 3권 줄 세우면 되죠. 맞습니까? 교대로 서는 경우랑 또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되고 있니?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일단 이웃하는 거까지는 얘기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유형 21번을 할 거예요. 몇 번째였죠? 6번째였나 이제?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6번째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할 겁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유형 21번이니까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할 거예요.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A, B, C, D, E 5명이 있는데요. A라는 아이의 무조건 왼쪽으로 B가 오기로 약속했대. C라고 할까? C가 오기로 약속했대. 됐습니까? A의 왼쪽에 C가 오기로 약속했대. 5명이 일렬로 줄 서는데 A보다 왼쪽에 C가 온대요. 됐습니까? 되고 있니? 자, 이렇게 줄 서기로 약속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잘 봐봐. A, C, B, D, E여도 되지만 A, B, C, D, E여도 되고요. 맞습니까? 둘이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돼. 아무튼 A보다 D 쪽으로 C가 오면 돼요.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B, D, A, E, C 이렇게 와도 된다고. 되고 있어?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맞아요? 에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맞아? A하고 C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 A라는 놈하고 여기 있는 이 C라는 놈하고 됐어요? 그냥 하나의 같은 놈이라고 생각해. A의 뒤편으로 C가 줄서기로 약속했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B, 동그라미 D, E 1열 배열 가지수.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아까 했잖아. 이게 뭐야? 동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얘네들 1열 배열해보자. 아무거나 내가 배열할게요. B, 동그라미, D, 동그라미, E라고 배열할게. 맞아? 맞니? 또 배열하면 뭐 C래. E,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 D, B, D, B, 동그라미, E, 동그라미. 어떻게 배열하든지 간에 앞에 동그라미에는 A를 쓰고 뒤에 동그라미에는 C를 쓰면 순서가 되는 거 맞아? 이해되고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A하고 C를 뭐라고 하면 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고 있어? 다시 A, B, C, D 5개 중에 A의 뒤쪽으로 C가 오기로 약속했을 때 5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일단 5개를 줄 세우고 A하고 C를 같은 거라고 보고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야? 순서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집중해서 보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221번 보자. 자, 221번을 봤더니 스터디라는 단어를 5개의 알파벳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할 때 새 알파벳 STU는 반드시 뭐한테? S의 뒤쪽에 T가 오고 T의 뒤쪽에 U가 오기로 약속했대요. 됐어? STU, DY, 스터디라는 5개를 배열할 건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STU가 뭐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 S와 T와 U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S 하나, T 하나, U 하나. 어차피 동그란 거. 그래서 동그라미 3개. 그 다음 뭐였어? STU니까 D 하나, Y 하나. 얘네 일렬 배열 가지수와 동일하다고. 구조가 같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5팩을 뭘로 나눠? 3팩으로 나눠. 이러면 답이 되겠죠. 그렇지 민서가? 한 문제만 더 하면 되는데 민서가? 됐어요. 그래서 228번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228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과목에 각각 2개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수준이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국일, 국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는 수일, 수이, 얘는 영일, 영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제출된 다시 이렇게 6개의 뭐가 있어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내가 국어 2 숙제를 국어 2 과제를 바로 제출하면 안 돼. 국어 2를 제출하고 싶으면 국어 2를 제출한 다음에 국어 2를 제출해야 된다. 됐어? 근데 국어 2를 제출하고 영어 2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국어 2를 제출해도 돼? 그래도 된다. 어쨌든 국어 1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어 2를 제출해야 되고요. 수학 1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학 2를 제출해야 되고 영어 1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영어 2를 제출해야 된다. 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자, 요렇게 약속했대요. 그때 6개의 과제를 모두 제출할 때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간단하죠? 어차피 뭐 했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국어 1 다음에 국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국어 2개가 있는 거. 수학 1 다음에 수학 2예요. 그래서 수학 2개가 있는 거. 영어 1 다음에 영어 2예요. 그래서 영어 2개가 있는 거. 그래서 얘네 몇 개를?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네모 2개. 일렬 배열 가지수 몇 가지? 6팩토리얼. 걔를 뭘로 나눠요? 2팩, 2팩으로 나누는 게 이 6개의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했냐면 특정 조건이 있는 순열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지금 30분 좀 넘었으니까요.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